집단이라는 거는 자, 공통된 어떤 신념, 태도, 목표를 가진 두 사람 이상. 자, 그러니까 혼자는 우리가 사회 집단이라고 안 부르죠. 네, 두 사람 이상이 자, 지속적으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할 때 이들의 집합체를 사회 집단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두 명이 있는 대표적인 사회 집단이 뭐냐? 그럼 부부예요, 부부. 부부의 소속감, 공동체 의식,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치? 자, 성립 요건을 말하라 그러면 둘 이상의 사람 있어야 되고,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사회 집단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자, 사회 집단은 우리에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켜주고, 소속감을 주고, 사회화를 시켜주고, 자아실현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줘요. 자, 그러한 사회 집단의 요거는 이런 군중들은 사회 집단일까 아닐까 질문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지. 왜 아니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나 소속감이 없어서. 그지? 팬클럽은 근데 팬클럽은 그지? 사회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회 집단을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지금 유형 분류를 해봤어요. 자, 유형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3명의 학자가 나와. 썸너, 테니스, 쿨리. 자, 이 학자 이름은 외울 필요 없고 이 학자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해 봤는지 그거를 알아보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썸너의 분류를 한번 볼게요. 자, 썸너는 소속감을 기준으로 이제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분했어요. 자, 내 집단은 뭐다? 내가 속해 있는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반, 우리 학교 같은 경우겠죠. 자, 그럼 내가 속해 있지 않고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집단은 다른 반, 다른 학교. 그죠? 자,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가 동질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그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자아 정체감이죠.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 속해 있으므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정체감을 갖는 것처럼 자, 외 집단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시하지 않아. 따라서 이질감과 적대감이 들고 경쟁 대립의 대상이 된다. 자, 그런데 외 집단의 기능이 있습니다. 외 집단이 존재함으로써 내 집단의 결속을 강화시켜요. 자, 여기에 3학년 6반 친구들, 5반 친구들하고 섞여 있으면 나는 6반이야 라는 어떤 결속감, 5반과 다르다는 결속감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내 집단, 외 집단의 규정은 상대적이에요. 자, 지금 3학년 5반을 기준으로 하면 3학년 6반이네 여기. 3학년 6반을 기준으로 하면 3학년 5반이 외 집단이죠. 승민아, 외 집단이지. 승민이는 8반이지. 근데 승민이가 여기 지금 3학년 아까 6반이 외 집단인데 승민이 기준으로 하면 승민이 8반이니까. 근데 승민이가 저 안양고 야구부 있나 모르겠네. 축구한다 치자 그러면. 안양고랑 충운고가 축구를 할 때 그때 승민이한테 3학년 6반은 내 집단이에요, 외 집단이에요?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내 집단이 아닐까요? 왜예요, 네예요? 대답을 해? 그렇지, 내 집단 되는 거지, 그치? 그때는 3학년 6반이 같은 충운고를 묶이니까 그때는 내 집단 되는 거야. 따라서 내 집단, 외 집단의 규정은 어떻다? 상대적이다. 그치? 절대적이지 않다. 자, 이번엔 테니스의 집단 분류로 가볼게요. 자, 공동사회, 이익사회로 나눴는데 분류 기준이 뭐냐면 여기서는 결합 의지를 기준으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었다. 자, 그러면 테니스는 공동사회를 어떤 사회를 얘기했냐면 결합 의지가 선천적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다. 자발적이면서 동시에
탈퇴와 가입이 자유롭지 못해요. 선택을 못한다. 가족이나 친족 같은 경우 우리가 선택을 못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볼 때 협동심과 신뢰 친밀한데 이 집단을 이루는 어떤 그 질서는 관습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그죠? 중요한 거 결합 자체가 목적. 여기다가 밑줄. 집단의 결합 자체가 목적이에요. 결합 자체가 목적. 그치? 공동사회. 그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익사회 가보자. 자, 이익사회는 후천적인 결합이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결합하고 싶다 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인위적이다. 자, 예시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후천적으로 결합한 것들, 그지? 학교 동아리 직장. 선택이 가능하다, 그죠? 자유의사에 따라서 가입 탈퇴할 수 있고, 네, 그치. 이것도 특징 여기다가 밑줄 그어볼게요. 펜, 빨간 펜. 여기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 그지? 특정 목적 달성하려고 만들어진 집단. 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약이나 절차에 의한 규칙이 이들의 구성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는 주로, 그치?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쟁이라든가 이해관계, 이런 게 중시된다. 자, 테니스가 결합의지 중심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테니스가 나눴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집단들이 공동사회, 이익사회로 분류할 때 어디에 속하는지, 그 다음에 그 특징 위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빈칸 다 채우셨으면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접촉 방식에 따라서 쿨리가 나누어 놓은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나누어 보자. 자, 여기서 구성원 간의 대면 접촉과 친밀함을 바탕으로 결합된 1차 집단이 있어. 자, 1차 집단의 특징은 전인격적, 비형식적, 지속적이고 1차적 인간관계를 맺는다. 자, 가족, 친족, 또래 집단이 있고요. 주로 도덕이나 관습에 따른 비공식적 통제를 받아요. 자, 그리고 1차 집단 외에 쿨리가 비교했던 접촉 방식에 의해서 나누었을 때 2차 집단이 있지, 그치? 2차 집단은 접촉 방식이 간접 접촉,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결합되었죠. 자, 그래서 인간관계는 비형식적, 비인격적, 형식적, 부분적이고 2차적 인간관계다. 규칙과 법률에 따른 공식적 통제를 받는다. 그죠? 자, 접촉 방식이 대면적이냐 아니면 간접 접촉이라는 것은 대면 접촉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떤 서류나 또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만난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어요. 지정석에 앉아서 식사하세요.